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커마라고 ITQ에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하나씩 알아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ITQ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ITQ 한글이 끝나고 엑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갖다가 시작하기 전에 ITQ 엑셀도 그렇고요. 커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함수가 요즘은 ITQ도 살짝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커말에 사용하는 함수를 그대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함수를 좀 나눠가지고 한 2, 3회차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시작은 날짜, 시간 함수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 테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이론을 알아야만 ITQ를 하시더라도 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게 홈 버튼이고 홈 탭이고 어떤 게 삽입 탭이고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는 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 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는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메뉴라든가 리본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6년 버전하고 21년 버전하고 그 프로그램이 많이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16년 버전으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21년 버전으로 공부하셔도 큰 차이는 없다. 함수는 거의 비슷하게 쓰인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데이터 관리라든가 조건부 서식도 마찬가지고요. 고급 필터도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날짜 시간 함수 지금 위에다가 시험에 꼭 나오는 커말 2급 함수 정리라 해서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저는 지금 ITQ를 만원의 합격 렉스미디에서 나온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를 다 이렇게 한 권에 단권화 시킨 교재이긴 한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날짜 및 시간 함수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하나 챕터별로 올려드릴 겁니다.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하지만 지금 다른 분들은 21년 버전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2016년 버전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지금 저희가 직업훈련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작년에 그 교육을 넣은 게 올해 시행되고 있다 보니 아마 내년이 돼야 21년 버전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2016년 버전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프로그램은 지금 2021년 버전이에요. 그래서 16년 버전은 제가 다음에 교재 들어갈 때 16년 버전을 하고요. 지금은 커말 2급하고 ITQ하고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오프라인에 보시면은 그 온라인에 보시면 그 제가 커말 2급 스프레드시트 제 필기 2과목의 함수 부분에서도 정리했던 걸 다시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날짜 및 시간 함수를 한번 볼 텐데요. 우선은 날짜 및 시간 함수를 보기 전에 함수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함수를 은 하고 시작했죠. 이 은이란 건 앞에 뒤에 수식이라든가 함수가 온다는 예령을 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함수가 시작해, 이 다음에 수식이 시작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인수가 없는 함수 몇 개 알려드릴게요. today T5까지만 치시면 돼요. T5까지 치시면 되고요. 지금 T5를 치게 되면 밑에 today라는 함수가 밑에 나오죠.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탭 키를 눌러주시면 지금 저처럼 함수가 완성이 다 되고 괄호를 열어준다. 괄호의 역할은 뭐다? 함수가 이제 시작해요. 그러니까 뒤에 인수를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수를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괄호가 닫혔다는 건 뭐냐? 인수가 다 들어갔어요. 문 닫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 today라는 함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없어요? 인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즉 이 today는 인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반환시켜주는 함수가 today 함수다. 자, 그러면 얘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now 함수라고 있습니다. now 함수도 있다.
now 함수는 뭐다? 지금 today 함수는 연, 월, 일을 반하는 함수라면 now 함수는 연, 월, 일, 시, 분, 초까지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근데 초는 계속 변하다 보니까 일시, 분까지만 우리 눈에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반환해주는 함수다. 자, 그런데 내가 이 함수 창에다 어떻게 함수를 입력했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물결무늬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지금처럼 제가 컨트롤 물결무늬를 눌렀거든요. 했더니 어떤 함수를 사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물결무늬를 누르면 원상복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활용해서 지금 hour-second 함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C3에다가 hour를 한번 쳐볼게요. HO까지 치고 탭 hour, 찍어줍니다. 여기 시간이 있는 부분을 찍어주면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괄호를 닫아주시면 지금 저처럼 이게 뭐냐? 여기서 뭐만 빼겠다? 시간만 빼겠다. 시간만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시간을 잘못 뺐네요. 이거 hour이 아니라 제가 year를 먼저 빼야 되는데 year 함수 해보겠습니다. year로 이렇게 연도의 그 today라는 날짜에서 연도만 빼겠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2024가 나오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months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onth, 월이죠, 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한 게 today, now 했고요. year, month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그럼 여기서 뭘만 빼는 거야? 월만 뺀다. 자, 보면 월만 뺀다. 그러면 6월을 빼줬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 day 함수 해보겠습니다. day 함수하고 today에서 입력한 오늘 날짜를 찍어주시면 여기서 뭐만 빼겠다? 그쵸? 1일만 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year, month, day로 연, 월, 일을 빼준 겁니다. 그럼 함수 중에 무슨 함수가 있다고요? 우리 흔히 보면 데이트 함수라는 게 있어요. 데이트 함수는 인수가 연, 그 다음에 월, 일이 들어간다 있죠.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데이트 함수. 연월일이 인수로 들어가요. 3개가. 그러면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데이트 탭 연, 콤마, 월, 콤마, 일, 콤마입니다. 자, 그리고 인수와 인수는 콤마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괄호를 닫아줬죠. 그리고 엑셀은 너무 친절해서 지금 보시면 인수 색깔과 범위 색깔을 각각 매치시켜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에러가 났죠. 이 샵샵샵샵 오류는 뭐냐면 내가 입력한 데이터 값이 셀보다 커요. 그러면 오류가 나는 건데 이럴 때는 열머리글에 가셔서 C열과 D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넓어지면서 에러가 사라진다. 표시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 타임 함수 또 해볼까요? 타임 함수에 해당되는 것 중에 hour 있습니다. 시간에 해당되는 거 hour, now에서 시간만 빼겠습니다. 시, 그 다음에 minute, 분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초, second입니다. 자, 방향키로 내려서 이렇게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초를 빼겠죠. 그러면 이렇게 10은 초가 있는데 제가 계속 찍어서 내릴 때 보세요. 내릴 때마다 뭐가 움직여? 초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초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계속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타임 함수란 게 있더라. 타임 함수는 인수가 3개, 시, 분, 초가 들어가면 날짜를 표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타임, 시, 콤마, 분, 콤마, 초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표현해 주더라 라고 하는 걸 지금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죠. 함수 쭉쭉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days 함수는 뭐냐? 여러분들 days 함수가 있고요. days, 자, days 360이라고 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days가 있고요. days 360이 있다는 얘기죠. days 함수는 뭘로 표현하는 거고 지금 날짜를 365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days 360은 그럼 뭘로 보겠어요? 그렇죠? 1년은 360일로 계략적인 날짜로 해서 30일씩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days 함수로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2024년 1월 1일이라고 놓을게요. 자, 여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days, 자, end date죠. 끝나는 날짜, 콤마,
시작 날짜 해줬어요. 그러면 이 두 날짜 사이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날짜를 365일 단위로 계산해 주겠다. 152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해볼까요? days 360, 그 다음에 1월 1일, 6월 1일 해주시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보니까 스타트 날짜, 엔드 날짜 보시면은 얘는 150일 지났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30일씩 치는 거고 여기는 몇 개월로 치기 때문에 365일로 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났다라고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크데이가 있습니다. 위크데이. 자, 여기다가 그냥 바로 써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날짜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그리고 녹색 상자 있죠? 이걸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데 채우기 핸들을 눌러서 밑으로 내리시면 채우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위크데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크데이라는 건 뭐냐면 인수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날짜, 콤마 두 번째 인수를 보시면 어떤 날이 1로 어떤 날 기준으로 숫자를 1로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1로 하면 토요일이 7이겠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을 1로 하면 일요일이 1이겠죠. 일요일이 7이겠죠. 무슨 얘기냐? 자기가 우리 주를 따질 때 해당되는 어떤 회사는 화요일 날 쉬는 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일요일 날 쉬는 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수요일 날 쉬는 날도 있겠죠. 그러면 한 주의 시작과 마무리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응용할 때 사용하는 건데 보통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한 주로 봅니까? 숫자 1에 있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한 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월요일이 1일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월요병에 걸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 가는 게 무조건 1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걸 많이 쓰죠. 그래도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로 하면은 괄호를 닫아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채우기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1월 1일이 1일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2024년 1월 1일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월요일이 맞네요. 즉 이렇게 월요일이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걸 위크데이라고 한다. 즉 위크데이는 날짜를 갖다가 일주일을 1일부터 7일까지를 계속 순환시키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팁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엑셀의 기초를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한글을 써보겠습니다. 국어라고 써볼게요. 국어라고 쓰면 문자는 왼쪽에 붙게 되는 거고요. 숫자는 오른쪽에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숫자 중에서도 퍼센테이지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는 2라는 영문자, 그 다음에 지금 날짜도 숫자인 거죠. 특수문자가 들어가면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날짜도 숫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붙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날짜는 어떤 기준이냐? 1900년 1월 1일을 엑셀은 숫자 1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시 형식 가셔서 이 날짜를 숫자 표현하잖아요. 그럼 45,292라는 게 뭐냐면 1900년도 1월 1일부터 그걸 1로 따졌을 때 오늘 날짜까지 누적 숫자가 45,292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은 이걸 가지고 숫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치 계산이 가능하다. 즉 날짜도 엑셀은 뭘로 인식한다? 숫자로 인식을 한다. 다른 말로 또 시간도 뭘로 인식한다? 숫자로 인식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숫자, 시간도 우측에 붙였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마를 보시는 분들은 1서식, 그죠? 1번 서식에서 숫자를 문자처럼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워크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여기다 워크데이를 쓸게요. 워크데이. 자, 워크데이는 무슨 뜻이냐? 일하는 날이라는 거죠. 일하는 날. 그러면 여기 2, 3에다가 찍고요. 첫 번째 있으면 날짜, 콤마, 데이라는 건 지금 여기 있는 일할 때 쉬는 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을 얘기합니다. 요 일이 쉴 거야. 며칠 쉴 거야. 며칠이, 쉴 거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뭘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일은 1일 동안 진행될 거야. 얘는 뭘까요? 5일 동안 해야 돼. 6일 동안 해야 돼. 7일 동안 해야 돼. 그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거고요. 이 헐리데이라는 건 뭐냐면
5월 5일이나 6월 6일처럼 쉬는 날이 있으면 그 날을 적어줘라. 그러면 그 날을 뭐 하겠다? 계산할 때 빼주겠다 라는 겁니다. 감안해서 고려하겠다 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아까 숫자를 써서 이렇게 나왔네요. 간단한 날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즉 1월 7일부터 그 우리 주말 빼고 일하는 날 7일을 더하면 1월 16일까지 그 일을 완료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워크데이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eDate와 yearmonth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하나씩 해볼까요? eDate라는 거는 eDate는 인수가 두 개예요. yearmonth도 인수가 두 개입니다. 시작 날짜, 콤마 개월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1월 1일부터 3개월 지난 그날 이 뜻이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3개월 지난 그날이니까 지금처럼 뭐가 나와요? 여기도 계속 제가 이렇게 해놨네요. 숫자. 날짜로 보니까 4월 1일을 반환하는 거고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yearmonth는. yearmonth 같은 경우는 end of month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end of month는 똑같은 인수는 1월 1일부터 3개월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 지난 달의 그 달의 마지막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이 반환이 되겠죠? 4월 30일이 반환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 오늘은 날짜 시간 함수를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이 엑셀을 할 때는 지금 제가 하면서 설명을 중간중간 드리고 있는데 스프레드시트 제가 올린 그 함수 부분이 있죠. 거기에 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가는데 지금 설명을 못 드린 게 뭘 못 드렸어요 제가? 그렇죠. 제가 원래는 절대 참조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인수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상대 참조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열참조, 행참조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함수 자체만을 간단하게 수업을 교육하다 보니까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커말 스프레드시트 함수 부분 이론 부분 강의를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ITQ는 애초에 이런 게 없어요. ITQ 자체는 그냥 따라 치세요 라고 해가지고 타이핑을 치면서 그냥 진행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실기만 있는 수업이어서 이 메뉴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동 채우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걸 하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수 입력도 설명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시면서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좀 모르는 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ITQ 커말 함수에 대한 참고 자료라고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공부하시는 분들 다 모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함수 중에서 날짜, 시간 함수에 대한 정리 한번 올렸고요. 다음 강의할 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렉스미디어 교재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렉스미디어 교재 ITQ라든가 커말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교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함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날짜 시간 함수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수학 삼각함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